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이제 그 단독 취재인데, 정진상하고 이제 김용이 옛날에는 이제 오른팔 왼팔로 이재명의 최측근이고, 이재명이도 이제 최측근이다 이렇게 인정했죠. 근데 그 요즘 법조계에서 정진상하고 이제 김용의 수사 태도나 재판 태도가 너무나 이게 180도 다르기 때문에 왜 그럴까, 이런 그 상당히 좀 이슈가 되고 있어요. 수사도 그랬는데 재판 태도도 그래요. 정진상하고 김용희가 왜 이렇게 이제 다를까? 수사 태도부터 재판 태도. 그럼 이게 어떻게 다르냐? 김용은요. 김용은 이제 대부분 중요 사항이 가면 이게 진술 거부권을 묵비권이 하죠. 수사할 때도 결정적으로 이게 중요한 거 뭐 이재명 관련하면 전부 이게 묵비권, 진술 거부를 합니다. 근데 정진상이는 거기 없어요. 정진상이는 이제 끝까지 조목조목 반박합니다. 아니라고 설명하고 반박을 해요. 인정도 안 하고 끝까지 묵비권 하는 적이 없어. 뭐든지 검사가 물으면 끝까지 반박합니다. 조목조목 적극적으로 반박 부인하고. 근데 김용은 그냥 묵비권, 진술 거부로 가버리는 게, 이걸 전부 그런 기사도 많이 있어요. 특히 정진상이나 나무위키 이런 데 가도 그런 내용이 많이 떠돌아다닙니다. 저도 이게 옛날부터 좀 이상하다. 왜 이렇게 다를까? 이걸 제 나름대로 곰곰이 고민해보고, 그 다음에 정진상의 변호인 하다가 지금은 이제 공무원으로 갔지만 잘하는 또 후배도 있고 여러 명 있다 보니까 이게 한번 물어본 거예요. 정진상하고 김용희가 왜 이렇게 수사나 재판 태도가 다른가? 그래서 제가 이제 잠정적으로 내린 결론은요. 결론은 이제 세 가지 이유입니다. 세 가지 이유. 첫째는 이제 역할이 완전히 둘이가 틀립니다. 한마디로 이제 정진상이는 이제 은둔의 인물, 그림자입니다. 정진상이는 자기 모습을 거의 안 드러냅니다. 자기가 직접 관여하거나 이런 게 돈에도 잘 안 묻힙니다. 직접 관여하는 게 거의 없는 그림자 측근 분신입니다. 근데 김용은 시의원을 했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이제 공인된 입이면서 이재명의 공인된 활동을 적극적인 얼굴 드러내놓고 이름 드러내놓고 활동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제 대장동이나 돈을 많이 묻히는 자기 손에 이런 거는 김용희가 훨씬 많은 거예요. 정진상도 물론 이재명하고 거의 한 몸이다 보니까 상당히 자기를 보호하는, 거의 드러내지 않는 이런 게 두 명의 스타일이 완전히 틀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진상이는 흔적을 잘 안 남기죠. 그런데 김용희는 도처에 증거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보니까 김용희는 할 말이 없을 때 묵비권합니다. 그는 망고불변의 진리입니다. 할 말이 있고 자기 억울하면 어떻게든 설명이 빠져나가려 하지, 할 말이 없으면 꼭 묵비권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용희는 드러내놓고 활동하다 보니까 너무나 증거 꼬리가 많이 밟혀가지고 도저히 부인하기 좀 어려우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으면 묵비권으로 가는 거죠. 근데 정진상이는 자기 손에 직접 묻힌 게 거의 드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툴 게 자기는 많다고 생각하니까 적극적으로 수사하면서 변명해볼, 싸움 해볼 만하다, 한번 다투볼 만하다. 왜? 직접적인 자기가 증거는 잘 안 드러나니까. 이게 바로 첫째 이유라고 봅니다. 첫째 이유는 두 명의 역할 차이. 정진상에는 이제 드러나지 않는 그림자 복심이고요. 김용은 이제 드러나는 공개적인 활동하다 보니까 훨씬 증거가 많고, 그러면 부인하기 어려우니까 다투기가 오히려 인정하는, 이런 이제 이유가 첫째 이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이유는요. 김용과 정진상의 혐의 내용이 완전히 틀립니다. 둘 다 이제 개인적인 뇌물 좀 받은 거 빼고 나면 오래전에, 김용희는 이제 옛날에 2014년에 다 이제 유동규 씨한테 받은 건데요. 김용희는 이제 1억 9천 정도 옛날에 자기 개인 받은 거 빼고, 정진상이도 이제 유동규한테
한 7번에 걸쳐 한 2억 4, 5천, 이게 2억 7천 정도까지 될 겁니다. 늘어서. 그러니까 유동규 씨한테 받았던 개인적인 뇌물들 오래전에 2014년이나 뭐 오래전에 요거 빼고 나면요. 가장 주된 혐의는 뭐냐 하면요. 김용은 이재명이 경선할 때 그 8억 4천을 가져온 거예요. 대장동 팀에. 8억 4천을 가져와가지고 이재명을 향해서 실제 돈을 썼어요. 그런데 정진상의 혐의는 뭐냐? 가장 큰 혐의가 천화동이 1호에 428억을 저수지에 놔놓고 자기가 약속 받아가기로 해놓고 나중에 빼려고 428억을 약속한 게 그것도 뇌물이죠. 그게 정진상의 가장 큰 혐의입니다. 그러니까 정진상이는 약속만 한 거예요. 428억을. 근데 김용은 아예 8억 4천을 받아와가지고 그중에 6억을 썼잖아요. 이재명을 위해 지역구 조직안도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김용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돈을 받아 이미 여러 군데 썼기 때문에 이걸 밝힐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묵비권으로 갑니다. 이미 어디 썼다, 이재명을 썼다 이걸 못하니까. 근데 정진상이는 받은 게 아니고 약속만 한 거기 때문에 한번 다툴 볼 만한 거죠. 끝까지 반박하고 다툽니다. 왜? 당장 받아 쓴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김용은 이게 적극적으로 돈을 받아 썼기 때문에 아예 반박할 수가 없고 그래서 묵비권으로 갑니다. 근데 정진상이는 단순하게 428억 약속이기 때문에 이 때문에 계속 적극 다투고 있다. 이렇게 두 번째 봅니다. 자, 세 번째 중요한 게요. 중요한 게 김용은요. 김용은데 그 배달 사고가 의심이 된다. 배달 사고 그러니까 근데 그 김용이는 이제 받은 것 중에 상당 부분 이게 개인적으로 쓴 거 아닌가. 특히 옛날에 받은 뇌물 1억 9천만 원은 아예 이재명 측이 모르는 거고 이번에도 이게 한 6억 이상 받았는데 그 중에 보고된 건 얼마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김용에 대해서는 완전히 권력 서열에서 이재명 측에서 멀어졌다. 김용과 이미 이재명은 상당히 멀어졌다. 이걸 제가 어제 그 취재로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용이는 묵비권 할 수밖에 없는 게 왜 그러냐면 이게 배달 사고가 드러나는 거거든, 계속. 자기가 어디 쓴 거 밝힐수록 배달 사고가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정진상 입장은 428억 약속이 된 게 때문에 배달 사고가 있잖아. 이거는 이재명을 위해서 내가 받아난 거니까, 보관해난 거니까 얼마든지 다툴 수가 있는 거죠. 결국 이재명 캠프도 정진상이는 충신이다. 근데 김용희는 이미 배달 사고나 거의 뭐 이제 갈라선 이런 데 인물로 봅니다. 김용이 언급하거나 김용에 대해서는 이제 이재명 캠프에서 지금도 이제 뭐 실세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저는 이런 데 배달 사고 이런 걸 진술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묵비권을 행사한다. 이렇게 봅니다. 결국 김용인데 거의 중요 부분의 수사 때부터 묵비권을 행사한 이유는 첫째는 이제 공개 활동을 하다 보니까 꼬리가 너무 많이 잡혀서 증거가 너무 많으니까 이게 부인할 수는 게 어렵다. 할 게 없으면 이게 묵비권으로 갑니다. 어렵다. 첫째.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김용과 정상의 이제 성격, 역할의 차이 드러나 있는 그걸 이제 첫째, 둘째로 말씀드린 거고 또 하나 더 이제 중요한 게 바로 배달 사고 문제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용으로서는 이제 돈을 받아온 거는 명백하고 그다음에 배달 사고를 내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풀 수가 없는 아주 이런 데 곤란한 상황에서 묵비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근데 정진상이는 지금 약속만 돼 있게 428억 이러기 때문에 그다음에 정진상 혐의는요. 지금 대북 송금하고 이제 위정교사 빼고는 다 공범이에요. 이재명이 하고 정상이는 대장동도 공범 배임, 백현동도 공범, 위례도 공범, 성남 FC도 공범, 전부 공범이야. 다 똑같은 공범이야. 다만 공범이 아닌 게 대북 송금하고 위정교사만 이재명이 재고 선거법하고 그다음에 정진상이만 지은 죄는 428억 천화동 1호에 428억을 약속한 거는 이재명까지는 기소를 못했어요. 정진상이 죄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하고 정진상이는 공통되는 죄가
대장동, 백현동, 위례, FC 4개고 그 다음에 정상에는 플러스 428억 뇌물 약속이 있고 개인 뇌물 2억 7천이 있고 그 다음에 이재명이는 개인적으로 이제 대북 송금하고 위정교사하고 선거법이 있고 이렇게 지금 재판이 진행 중에 있는 이런 데 그 종합적인 상황입니다. 제가 정지상하고 김용희 오른팔 왼팔이 왜 이렇게 수사나 재판 태도가 전혀 180도 다를까 이 이유를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이제 그 마지막으로 옛날에 이재명이가 했던 말을 하나 되돌려 줍니다. 옛날에 이재명이가 인터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정진상이는 무한 신뢰를 한다. 이재명이 그랬어요. 정진상이는 무한 신뢰를 한다. 정진상이가 돈을 받았다면 내가 받은 것 똑같다. 절대 그럴 리 없다. 이렇게 그 인터뷰한 게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재명이가 뭐 김용인 아니에요. 정진상은 무한 신뢰를 한다. 정진상이가 받은 돈은 내가 받은 거하고 똑같다. 그만큼 이게 정상을 안 받는다 뇌물. 무한 신뢰한다. 이랬거든요. 그러면 이제 정상 재판을 지켜보면 되죠. 특히 천화동인 1호에 428억 여기에 지금 정진상이 약속한 걸로 이게 기소가 돼 있단 말이에요. 이재명이 아직 기소를 못했어. 수사 중에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정진상이가 428억이 유죄가 되면 그러면 이재명도 책임져야죠. 정진상이가 유죄면 내가 받은 거와 같다. 이 말 아닙니까? 저는 정진상이가 428억이 뇌물이 유죄가 된다면 이거는 이재명도 결국 428억 받은 것과 똑같다. 똑같다. 이게 바로 이재명이가 한 말이 아닙니까?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중요한 거는 김용희는 상당히 흔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이화희가 제일 많이 흔들리고 그 다음에 김용희도 상당한 그 배신감이나 흔들리고 있을 겁니다. 이제 그 김용 재판도 올해 안에 항소심이 끝나니까 과연 이게 그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앞으로 이게 또 김용희는 또 추가 떴을 때 어떤 이게 태도를 보일지 이 재판도 상당히 주목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